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치유비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 네. 자,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꼴이니까 20% 정도로 꽤 네네. 높게 앓고 있는 이것. 과연 뭘까요? 정답은 코골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골이를 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방치했다가는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골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종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리고 박성규 물리치료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굿모닝,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 바꾸셨네요? 네, 네. 봄이라 네. 어땠습니까? 괜찮습니까? 더 그러니까요. 가벼워 예, 보이고 예, 산뜻해 더 밝아 보이시네. 보이고.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쁘게 잘 됐어요. 예. 자, 우리가 피곤하면 흔히 코를 곤다라고 네네. 알고 있고 뭐 워낙 이 정도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정확히 코골이 원인이 뭘까요? 코골이 자체는 기도가 좁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기도가 좀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기도는 네. 코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입을 벌렸을 때 보이는 구조물의 뒤쪽이라 입천장의 뒤쪽, 혀의 뒤쪽 부위라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밥이 넘어가는 공간도 코골이가 생기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코의 문제가 아니죠. 이름이 코골이라 그렇지. 그 정확하게는 네. 기도골이네요. 어. 예, 목골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 목골이라고 돼요? 예, 용어는 정확하게 코골이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골이를 방치했다가는 정말 돌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코골이가 제일 간과하는 부분이 소리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연사망률이 적게는 2%, 많으면 3%.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많이 보면은 100일에 1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는 그런 정도죠. 일반인들 숨을 안 쉬어서 죽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급사의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네.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과 동반돼서 어떤 특별한 질환을 일으키는데 그 질환 자체가 네.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아. 이게 보통 숨을 안 쉬게 되면요, 우리 예.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거를 일으키게 되고요. 네. 이제 조금 어르신 분들은 그런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를 오히려 이제 사망률에 대해서는 좀 적게 생각하지만 네네. 실제로는 뇌졸중 같은 게 발생률이 한 4~5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휴유장애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죠. 우리는 이제 무호흡이 있으니까 네. 야, 숨 막혀서 이게 돌연사를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말 연관관계가 깊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요, 박성규 선생님은 코 고세요? 네, 저도 코를 좀 많이 골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가끔은 자다가 코 고는 소리에 잠을 깬 적도 있습니다. 아, 본인이 네, 제 소리에 내가 놀라서 누가 깹니다. 보는지 이러다가 본인이 야,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해맑게 하시니까 물리치료 하실 네. 때는 그 코 고시는 분들 만나시고 또 그분들도 치료를 원하십니까? 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코를 고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사무직이나 네, 또는 네,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머리의 위치가 앞으로 빠지는 일자목, 거북목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코 고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형태가 변형되는 것도 코골이의 원인이에요. 아까 그냥 목 쪽, 기도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코를 곤다고 해서 건강에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골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이상이 있다라고 이제 제 스스로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소리로 본다 그러면은 첫째는 엄청 큰 코골이라서 민폐 코골이라고 하죠. 예. 찜질방이나 네. 어디서 네, 공공장소에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네. 네. 두 번째는 점점 커지는 건. 네. 세 번째는 중간에 끊기는. 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대부분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주변 사람들이 더 놀라게 되잖아요. 네. 그 소리를 듣고 혹시나 네. 잘못된 건 근데 아닐까? 좀 궁금해지면 내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코를 고는지, 물론 요즘은 이제 기도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기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네. 집에서도 간단하게 자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어느 정도 네, 코를 지금 고는지 그림이 예상할 네, 수가 네, 있는 네,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우리 자고 있을 때는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입을 이렇게 벌리고 거울을 본다 그러면은 네. 목 안쪽에 이런 구조물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예. 목젖이고 이게 혀인데 예. 입안에 구조물이 다 잘 보이는 경우가 코를 덜 고는 경우고요. 아, 입을 벌렸을 때. 아. 네. 예. 그다음에 안쪽에 혀밖에 안 보이는 경우. 예. 대부분 이런 경우는 네. 혀가 큰 경우도 있고요. 예. 얼굴 틀이 작아서 이제 턱이 안쪽으로 들어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입을 작게 벌려서 그런 경우는 아닌가요? 네, 그럴 우리가 수도 입을 있- 최대한 벌렸을 때를 그럴 얘기하는 수도 거죠. 있긴 한데 이제 보통은 어. 이제 손가락 2개 이상 들어가는 정도면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 그다음에 입을 벌리면 양쪽에 편도선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좋은 거예요? 꼭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좀 이제 겉으로 보기엔 이제 이게 0단계라고 하고 예. 실제로 이렇게 아. 편도선이 다 가린 경우는 4단계라고 하는데요. 네네.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 사실은 이 4단계에 있는 편도선이 있어서 네. 4단계에 있는 경우가 수술이 잘 되고 어. 혀가 커서 4단계가 있는 경우가 수술이 좀 덜 되는 쪽으로 의사분들은 좀 해석을 하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기도와 네. 편도 중에 네. 그러니까 편도가 문제가 있을 때 치료 방법이 좀 쉽다는 거네요. 기도보다는. 네. 그럼 바꿔 말해서요. 음. 혹시나 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네. 그러면 코골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편도선이 얼마나 커 엄청나게 큰 분들은 4단계인 분들은 효과를 좀 보시긴 하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기도라는 게 편도선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천장, 그다음에 목 뒤쪽에 있는 뼈 구조, 그다음에 혀. 사실은 이제 혀가 제일 많은 기도의 를 그런 조정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 그냥 좀 보이는 분들, 특히 이 4단계에 있는 이런 분들은 네. 병원을 대부분 가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죠. 네. 자, 코골이 뭐 본인도 괴롭겠지만 네네. 또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 코골이 소리가 심할 때는요, 무려 80데시벨 정도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 이게 네. 어떤 소리랑 비슷하냐면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랑 맞먹는다. 어느 네. 정도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자, 이제- 현우 씨 80데시벨이요. 그게 네. 낮에 81데시벨 하고요. 맞아요. 밤하고 또 다르. 밤에 아무 조용할 소리도 안 들릴 때 때 하고. 그때 그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딱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워낙 환자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네. 야, 이 정도는 65데시벨. 우리가 네. 초밥 많이 만들면 밥알만 딱 줘도 몇 알 딱 알잖아요. 맞아요. 당황하시는데요, 갑자기.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의료적으로는 이제 네. 소리보다는 호흡이 얼마나 안 되느냐가 아, 중요하기 그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고요. 네. 환자분은 병원에 오실 때 사실은 두 가지 환자분으로 나누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런 호흡 문제로 오기도 하고요. 코골이 소리 자체로 문제로 오시기도 하죠. 네. 당연히 코골이가 큰 경우에 네. 호흡 장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높죠, 그게. 좀 안 좋은 경우라고 해석을 해야 네, 돼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게 네. 있는데요. 뭡니까? 코골이 소리를 미리 한번 녹음을 했는데요. 아, 진짜요? 사실 저희 셋 중에 한 명과 약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네,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고 있었으니까 모르거든요. 누굴까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남자 같은데 소리가? 예, 거의 일단은 고릴라 소리 아니에요? 이거 남자인데 우리 색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남자면 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답이 네. 아니, 누구예요? 왜 저를 비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남자 힌트가 소리인데요? 지금 김미숙 선생님께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가요, 네, 혹시? 사실은 저희 남편입니다. 왕종근 네. 선배님이세요? 네, 사실은요 이게 아. 저의 코골이를 녹음하려고 네, 밤에 네, 네, 네. 벽에 옆에 저거를 딱 놔뒀답니다. 요즘 네, 네, 코골이 네. 어플이 또 있더라고요. 네, 놔뒀는데 저는 코를 안 걸고 화는 남편 소리가 크니까 그 소리가 잡힌 거예요. 아. 사실은 평소에도 제가 남편 코골이 때문에 약간 잠을 스트레스가 설치다. 있으시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두통까지 날 때도 아. 덜어 있기는 있는데 네네네.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코골이 때문에 각방 쓰고 그렇죠. 정말 그런 분들 따로 많으시죠. 사는 거를 생각해 보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요? 사실요, 저 죄송한데 사실 저도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저는 소리가 안 났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네.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정말 몰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약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제출을 그때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쓰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세근세근.
세근세근. 그 정도, 그럼 아이들도 그 정도는 그 정도 보니까.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 제작진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커밍아웃을 할 이거는- 뻔했는데. 이건 이미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선생님, 우리가 밤에 잠을 한 7시간쯤 자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전혀 골지 않지는 않고요. 한 2회, 2, 3회에 걸쳐서 약간 이 정도를 고는 거, 그거는 코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코골이 맞긴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병원을 갈 정도냐 안 정도냐 그러고요. 네. 사실 그 정도 분들이 병원을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저 왕정권 네. 선배님 코골이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가요? 진단해 주시죠. 왕 심각해요?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조금 있기는 한데 네. 아마 김민수님이 적응이 좀 되신 정도로 해당이 되고요. 보통 저거보다 조금 더 큰 경우가 병원에 오시는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를 골다가 음. 소리 자체가 중간에 끊기거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점점 커지거나 네.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런 세 가지 경우가 보통 문제성이 있는 코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정도는 어떠신가요? 네. 네. 자장가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 왜 리듬을 타면 괜찮지 네, 않습니까? 일정도 소리도 일정한 것 그리고 같은데. 이제 아유, 선배라고 너무 편들어 주시지 아이고,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계시지도 않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이분이 막 지금 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까발려지고 오늘 있잖아요. 다행히 남편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요? 예, 아, 오늘 안 녹음한다는 보는구나. 것도 그러니까 감독까지 제가 했는데 나 보시는 줄 알고. 어떨 때는요 이럴 때도 있어요. 예, 좀 자세하게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안 보고 계시니까. 큰일 났다 이거. 아니야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있으면 놀라가지고. 그럴 때 바로 병원을 좀 가셔야 되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드셔야 되는데 네. 오히려 코를 골다가 소리가 안 날 때 정말 조용해서 안 나는지 아니면 숨을 안 쉬어서 안 나는지를 네.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코골이 환자분들의 진단은 저희가 소리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하는 네네. 호흡과 뇌파와 자세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검사가 요즘 많이 대중화가 돼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검사를 한번 고려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무시다가 갑자기 조용해진다 그러면 안 고시는 건지 안 쉬는 건지 손가락 2개 이렇게 갖다가 코 밑에 한번 대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골이는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유심히 좀 관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번에는 오해와 네네. 진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골이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가지가 준비가 되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저거는 제가 잘 맞출 코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면 아. 더 코를 곤다. 네, 코의 크기와 또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살아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하나, 둘, 셋. 코 이거 고시는- X예요, X. 아니, 왜냐면 코 아까 고시- 선생님이 코랑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코 고시는 분의 그 외형이 거의 비슷한 거를 공통점이 있었어요. 코요? 네, 예, 코가 크시고 사실 죄송하지만 얼굴도 약간 크시고 상체가 좀 두툼하시고 여기서는 내가 보니까 이 원장님이 외람되지만 코가 크신 편인데. 어떠신가요? 저도 약간 코골이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요. 예. 네, 가끔 집에서 애들이 조금 웃을 때가 놀래요? 있습니다. 네. 코골이인데 그러니까 우리 X라고 하고 O가 있는데 한번 네. 보여주시죠. 정답은 뭡니까? 일단 정답은 X입니다. X죠. 그럼 아까 아. 저 기도랑 관련이 예. 있으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네. 기도지 이건 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 가끔 이제 이것을 왜곡해서 이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골이는 코가 아닙니다. 코골이는 기도, 네. 목 쪽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네네. 그러면은 코골이를 유발하는 잘못된 자세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네. 고개가 전방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아.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현상이 있으면 목이 꺾이거나 네. 또는 움직임이 있을 때 목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더 코골이를 유발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를 또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특히 예. 이제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네. 다른 쪽 옆으로 누워서 네. 이제 목을 많이 꺾이는 자세를 하게 된다면 네. 더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이종원 선생님 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경우에서도 코 고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죠. 실제로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많고요. 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빈도는 보통 만 4세, 6세가 피크인데 보통 많이 보면 한 25% 정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소아들도 이제 코골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성인보다는 예. 주로 이제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 같은 임파선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아이는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자세를 바꿔야 되죠, 그런 경우. 그게 이제 임파선의 비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네,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음. 또 성인과 소아의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소아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돼요. 네. 성인들은 많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소아는 진단 기준이 1입니다. 아. 호흡이 시간당 한 번만 안 돼도 문제가 되고요. 성인은 그렇군요. 많아야 예. 되고요. 막 성장기니까. 네, 맞아요. 그 성장 예,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데요. 네. 요즘 어머니들이 관심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 애가 키가 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자애들은 얼굴이 좀 예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실제로 그 남자 애들 네. 같은 경우에는 키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네. 받습니다. 그래서 코를 많이 고는 애들이 더 키가 신경 실제적으로 써야겠네. 키가 작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입이 벌어졌을 때 이제 네, 네. 구강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많이 쉽게 하는 아데노이드형 얼굴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입이 나오게 되고 입이 오, 이거 예, 그래서 그런 정말 얼굴 신경 부족까지 써야겠네. 문제가 됩니다. 예, 예. 그거 외에도 뇌발달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학습 능력과도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한테는 영향을 주는 게 모두 다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골이 오해와 진실. 진실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코를 덜 곤다. 자, 하나, 둘, 셋. 베개가 높으면 코를 더 골겠죠. 저도 예. X. 자, 정답 한번 볼까요? 그죠? 예, 오늘 내가 거의 100%네. 예.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네. 가장 나쁜 게 목침 베개처럼 딱딱한 그러니까. 높은 베개를 베는 네. 건데요. 네네. 이때는 이제 우리 기도 자체가 목이 꺾이면서 기도가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목이 높고 목 앞으로 꺾게 해서 목이 뒤로 젖혀지면 괜찮은데 그런 자세는 수면 시에 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안 좋은 경우니까 어르신분들이 목침 베개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네. 극과 극인데 네. 높은 거와 낮은 베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낮은 베개가 오히려 낫다. 예, 낮은 네. 베개나 베개를 아예 안 하시는 안 게 하는 거. 낫다. 오히려 그게 낫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목과 네. 코에 기도를 예, 열어줘야 그러니까. 되니까. 예, 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해와 진실은요? 네, 비 많은 코골이의 주범이다. 이거는 뭐 하나, 그거 둘, 셋. 아니시라고.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정답 확인해 아까 주시죠. 네. 네. 코, 뭐 일반인들도 비 다, 많은 주범이죠. 다 아시죠. 네. 아까 이제 코가 큰다는 게 사실은 네. 네. 뭐 목도 두껍고 배도 네, 나오고 네, 네. 다 그렇고 다 아시잖아요. 네. 통통하면 코 많이 고는 거는 굳이 뭐 증명 예. 안 해도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아시는 사실이죠.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나이 나이가 들면 되면 더 더 심해진다. 심해진다. 저거는 자, 저 확실해요. 이것만 맞추면 100점이에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해가. 나이가 들면은 아니, 늘어지니까. 제가 아무래도. 예. 제가 대학교 동창들하고 네, 옛날에 여행 갔을 때는 안 네. 골았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만 나 다시 여행 갔더니 다 골죠. 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네. 정답 확인해 주세요. 예, 세 분 다 맞추셨는데요. 그러네. 나이가 들면 되는 이제 기도 탄력이 생기는 네, 기도 네, 탄력이 네. 떨어지는데 이건 마치 얼굴에 주름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골이 잡으려고 이제 많은 시도를 해보셨을 텐데, 네. 우리가 사용했을 법한 기구들 준비하셨다 그래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예. 원장님. 네. 네,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코골이 병원 오시기 전에 접하시는 게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코골이 스프레이. 왼쪽에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도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병원 오실 분들은 효과를 거의 못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원리 일시적이다. 자체는 이 안쪽에 네. 그 좀 이 기도를 얇게 코팅하는 아. 그런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떨렸을 때 그런 부닥치는 그런 정도를 줄여주게 되죠. 아. 그래서 아주 미미한 효과가 있다. 예, 예. 네. 비강 확장기는요? 네. 비강 확장기는 사실은 내국인 분들 중에는 이제 성공하실 분들이 별로 없긴 한데 네. 예. 지금 김미소님이 착용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콧구멍 안에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지가 않는데 네, 네. 조금 사이즈별로 있긴 한데 저 네. 콧구멍이 좀 작아서요. 이게 효과 있어요?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 그러면은 네. 주로 서양인 분들이 있죠. 네. 서양인 분들 중에서 코가 높고 피부가 얇아서 네. 그냥 마치 이제 숨 쉴 때 코를 들여 마실 때 위쪽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코가 딱 막히는 분들 있죠. 그런 네. 분들만 효과가 있으니까 미리 사기 전에 네. 그거 알고 사시면 될 예. 것 그리고 같습니다. 밴드는 뭐예요? 밴드는 이거는 이제 이 자체를 목 뒤쪽에 이렇게 감아주고요. 네. 이 밴드를 감아주게 되면은 턱이 빠지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음. 사실 이제 코골이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요, 있냐 선생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예. 예. 이 두 개를 하니까 오늘 정말 많이 망가지시네요. 왕정훈 선배님이 안 계신 게 맞나 보다. 네. 예. 아니 이 두 개를 하니까 상당히 공기가 이거 홈쇼핑에서 또 파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 예.
어떤 다른 용도로. V라인이 되셨어요. 아니, 네. 네. 상당히 공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전보다. 네. 이거는 네.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조이면은요 잡아주는구나. 몸 자체가 기도가 자체가 약간 네. 일려도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다 수영모만 쓰면 이제 완벽해지시네. 네. 잘 때는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지는 않고요. 네. 어떤 분들이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여자분들하고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서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입이 좀 약간 살짝 마르는 분들이 그분들이. 효과가 있을 수는 네. 있습니다. 양압기는요? 양압기는 병원에서 하는 이제 대표적인 치료죠. 아, 요건 확실하게 그럼 효과가 있는 네, 거네요. 이거는 효과는 100%입니다. 예. 다만 불편하기 때문에 예. 사용률이 좀 저조하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무호흡증이 좀 심한 분들, 중등도 이상 무호흡증 환자분들이 보통 시행하는 표준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구뿐만 아니라 또 반지할 수 있는 체조도 있다고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주로 이제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를 바꾸는 체조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목에 이제 경직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경직을 풀 수 있게끔 아, 손 뒤로 깍지를 낀 네. 상태에서 끼고. 고개를 예. 살짝 계속 뒤로 젖히는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 네, 네.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초에서 네. 20초 정도 네. 한 번씩 유지하시고 이걸 한 네.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또 운동 방법이 무엇이 네네. 있냐면 턱을 자신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네. 뒤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약간 이제 턱살이 좀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뒤로 쭉 밀게 되면 네. 턱이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네. 아까 밴드를 하는 효과처럼 아. 손을 이용해서 쭉 넣어주면 네. 이 상태에서 목에 있는 위치가 뒤로 바뀌기 때문에 아.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네.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경 써서 이렇게 입을 좀 내리려고 노력하면 되겠네. 턱 네, 자체를.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더라도 네. 중간중간에 턱에 손을 잡은 상태에서 뒤로 잡아당기는 상태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시고 선생님, 이걸 1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거북목을 그 방지하는 그런 자세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예,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거를. 네, 그래서 방지하는 기도의 자세요. 위치도 네. 기도의 그 확장도 만들어주면서 네. 머리 위치도 뒤로 잡아당기는 예. 형태의 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테이프 방법은 뭐예요? 아, 네, 이거는 이제 그 테이프 방식을 이용해서 코에 이제 비강을 확장시켜주고 네. 입으로 네네. 호흡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요. 네. 보시면 이런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테이프입니까? 네, 일반적인 테이프를 이용하셔서 네. 코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게 됩니다. 코. 네, 코에다 네. 이제 이렇게 아니요? 붙여주시게 되면 이제 코에서 있는 요 비강을 이제 넓혀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테이프를 더 이용하셔서 네. 입을 살짝 물은 상태로 코 밑에서부터 붙이시고 네, 네. 밑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부입 이제 자다 보면 우리가 벌리는 입을, 거를. 벌리게 되는 네. 것들을 예방하면서 네. 코로 숨을 쉴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는 테이핑 방식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자, 이 테이핑 요법을 VCR로 네네. 정리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종이 테이프를 2마디 크기로 자른 다음 콧잔등에 가로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 입술을 살짝 감은 뒤 입술을 가로질러 세로로 붙여줍니다. 입 대신 코로 호흡하는 것을 도와 코골이 완화에 효과 만점입니다. 네, 자, 우리가 테이핑 요법 다시 한번 네네.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잠자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베개의 높이나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머리 위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먼저 이런 가벼운 방석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예. 네. 이런 타월을 3장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타올을. 네, 그래서 방석을 등 뒤에 먼저 받쳐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타월 2장을 네. 이렇게 같이 겹쳐서 돌돌돌돌 말아요. 맙니다. 어. 네, 이렇게 돌돌돌돌 만 상태에서 우리가 네. 고개를 숙였을 때 네. 뒤에 나오는 뼈가 있습니다. 예. 이 뼈가 우리가 경추 7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살펴보시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 뒤에 튀어나온 뼈를 만집니다. 예. 네. 그 위치에다가 돌돌돌돌 마른 수건의 2장을 넣어줍니다. 아, 그러니까 머리에다 베는 게 아니라 목에다 베게. 하는 네, 거예요? 목에다 베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이 뒤로 열리게 되는데 아. 이때 그냥 있으시면 목이 너무 꺾이게 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수건 한 장을 네. 반 접으셔서 네. 자신의 머리의 위치에 맞게 머리 뒤통수 뒤쪽으로 아. 살짝 받쳐주시면 됩니다. 어. 너무 낮은 베개를 하셔도 목이 일자가 되고요. 예. 너무 높은 비계를 하시게 되면 네. 앞으로 나오면서 일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정도를 받치셔서 누워주신다면 오히려 편안하게 목을 만들 수 있고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서 누우면 좀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때요? 네, 옆으로 만약에 누워서 주무실 경우는 네. 어깨가 눌리고 목이 네. 많이 옆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자세예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만약 옆으로 누우시게 된다면 네. 머리를 일직선상의 척추 모양을 만들 수 있게끔 충분히 높은
방석이나 아,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를 옆쪽으로. 높여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깨 높이가 있으니까. 네, 어깨 높이가 있기 아.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받쳐주셔서 머리를 아. 받쳐주셔야 됩니다. 그 수평이 되게 만들어서 기도가 열리게끔 해줘라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머리 위치와 등의 위치를 네, 일직선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코골이가 개선이 안 되는 분들 수술을 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네. 완치가 됩니까? 요즘은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요즘은 기도 분석을 해가지고요. 예, 예, 예.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보존적 요법을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네, 네. 네네. 이런 보존적 요법을 음. 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기도가 대부분 병원 오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뭐 50%, 40%, 30% 구멍 사이즈가 원래 작은 경우가 문제예요. 아. 이전에는 이제 기도 중간에 있는 목적 부위만 뗐기 때문에 네, 그걸로는 효과가 불충분했는데 네, 네. 요즘은 이제 적당한 수술법으로 기도 자체를 충분히 넓혀줄 수 있는 수술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요. 네.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고 안 되는 분들은 병원 내원하셔서 기도 분석을 받으시면 적절한 기도를 넓힌 수술을 통해서 수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혹시 부작용도 있나요? 부작용은 있을 수는 있죠. 모든 수술이 네, 있을 그렇죠. 수 있고요. 대부분 이 구강 수술의 부작용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물감인데 네, 일종의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터 없는 수술은 없잖아요. 네네. 다만 구강 쪽은 흉터가 생각보다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입술 같은 데는 안쪽이 찢어져도 꼬매고 나면 흉터도 거의 안 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이제 네.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한 가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술 받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필요성과 효과, 기타 예. 등등 너무 또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완치가 돼요, 완화가 돼요? 완치될 수 있고 완화가 될 수도 있는데요. 둘 다. 보통 무호흡증이 덜 심할수록 네. 완치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